네, 반갑습니다. 위너스TV 김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은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이 모두 받아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면서 빨간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시작하고 쭉 밀리나 싶었는데 그래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장이 마감을 했고요. 일단은 목요일날, 오늘 화요일인데 목요일날 FOMC 회의가 금리 인상 결정이 예정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뭐 엄청 큰 변동성을 보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리스크를 회피하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현금화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은 요즘 최근 분위기로 봤을 때 오늘 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신이 없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화요일 영상에서 이제 철강 종목들하고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유심히 한번 지켜보시라 말씀을 드렸었고요. 뭐 철강주야 뭐 잘 갔죠. 뭐 금강철강 같은 경우에는 오늘 크게 상승을 했고, 뭐 대동스틸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주의를 받았지만은 오늘 월요일날 쭉 밀리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살려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 종목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IM 말씀을 드렸었죠. 메타버스 관련 종목으로 IM 잡주긴 한데 이제 유심히 한번 지켜보시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화요일이 아니고 오늘이 화요일이고 저번주 금요일날 영상으로 찍었었죠. 그리고 어제 바로 급등이 나왔었죠. IM 같은 경우에는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하도 지금 눌려있고 조정을 많이 받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증시가 좋아도 이렇게 개별 종목들이 크게 튀는 장이다. 특히나 시가총액 낮은 잡주들이 상승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상승 종목들 보겠습니다. 덕성우, 네, 덕성우, 뭐 품절주죠. 품절주인 덕성우 상한가를 갖고 화천기계, 요거 M&A 관련해서 이미 뉴스 자체는 화천기계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떴었습니다. 7월 달에 떴다가 어제부터 갑자기 2연상 말아 올려 버렸죠.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에 이렇게 재료를 붙여서 보아스가 이제 적대적 인수합병까지는 무리일 것 같고, 경영권 분쟁 이런 재료를 붙여서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갔다. 그리고 양지사 같은 경우도 품절주죠. 양지사도 말이 많았습니다. 양지사 같은 경우에는 저기 부산 동래에 사는 슈퍼개미가 보세요. 83년생 부산 왕개미 베팅 후 이제 급등을 했다. 이제 김씨라는 사람이 이제 신진SM에서 한번 해먹고 양지사를 이제 대량으로 매수해가지고 내가 연말까지 안 팔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뒤로 뭐 그냥 하나의 이슈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식을 굉장히 잘 하시는 큰손이었다. 지금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장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YTN 같은 경우도 이거 M&A죠. 인수합병 관련해서 이제 매각 이슈 붙은 종목 YTN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강한 종목들을 보아하니 뭐 지분 경쟁, 경영권 분쟁, 그리고 뭐 인수합병, 매각 이런 재료가 뉴스를 붙은 대주주 지분에 관련된 뉴스가 붙은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최근 추세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종목이 있어서 오늘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BYC라는 종목입니다. BYC라는 종목인데, BYC라는 종목이 어떤 종목 오늘 상승을 했죠. BYC 차트로만 봤을 때 느낌이 있습니다. 느낌이 있죠. 일봉 차트만 봤을 때 어제 한번 윗꼬리 한번 만들고 뭐 시가에서 종료하고, 오늘도 윗꼬리 만들었지만은 뭐 거래량 이렇게 봤을 때는 최근에 거래량이 살아나면서 윗꼬리를 달았지만은 느낌이 있다. 근데 거래량을 보시면은 1672주입니다. 1672주. 오늘 하루 동안 거래된 게 1672주다.
왜 그런 거 하고 보니까 일단 상장된 주식들이 62만 4,615원, 그러다 보니까 이 한 주당 가격이 42만 6,500원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2,664원. 그리고 종목 분석 들어가서 대주주 지분을 보니까 최대 주주가 63.23%를 들고 있고, 트러스톤 자산운용이 8.13% 들고 있고, 조문원 씨라는 사람이 5.87%. 그래서 대충 합으로 개인 지분을 빼고 대충 합으로 계산을 해도 71%, 76, 77% 정도 됩니다. 전체 주식 상장 주식 수가 62만 4,615주밖에 안 되는데 77%가 잠겨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동 가능한 게 23%인데, 그래봤자 이거 10% 해봤자 6만 2천 주, 12만 주, 14만 주 정도가 유동 주식이겠죠. 13만 주 정도가 유동 주식이다. 지금 거래 가능한 주식 수가 13만 주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거래량이 1672주가 나왔죠. 왜 제가 이 종목이 생각이 났냐고 하면은 간략하게 뉴스로 한번 보겠습니다. 트러스톤 운용 행동주의 ESG 펀드로 BYC를 겨냥했다.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뭐냐면은 이제 자산 운용사에서 특히나 BYC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개인 투자하시는, 여기 매수해 두신 이 종목을 매수한 개인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복장이 터지는 주식입니다. 일단 주가 부양에 신경을 안 씁니다. 일단 BYC 회사에서 일단 지금까지 했던 행동으로 보면은 뉴스에서 나왔던 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뉴스에서 나왔던 겁니다. 일단 BYC라는 회사 자체가 지점이라고 하는,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동산이 굉장히 많고, 부동산 자산이 굉장히 많은 회사인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 1982년 이후로 자산에 대해서 재평가를 안 한 겁니다. 그러면은 장부상 올라와 있는 그 자산 평가 총액은 1982년에서 멈춰 있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하지 않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던데,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자식들한테 이제 이렇게 폐쇄적으로 가족들끼리 지분을 두고 자회사로 이제 가족들이 이제 자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굉장히 폐쇄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그리고 지분 넘겨주고, 일단은 실적 자체가 좋습니다. 꾸준히 BYC 아시죠? 메리아스하고 빤스를 파는 회사인데, 꾸준히 그냥 벌어다 주는 돈 그냥 꾸준히 유지하면서 이렇게 운영하는, 폐쇄적으로 그냥 지분 승계 위해서 주가도 올리지 않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회사 상장사지만은 회사의 가치를 누르고 있었죠. 그래서 이 트러스톤 운용이라는 운용사에서 이제 행동주의 펀드, 이제 지분을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겁니다. BYC라는 회사의 지분을 이런 식으로 대주주로 들어와서 이제 회사에 요구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최근을 보니까 이런 뉴스, 위기감 느낀 BYC 보면은 일단 트러스톤 자산운용사가 들어와가지고 대주주 지분을 그냥 일반 투자로 했다가 이제 경영권 참여를 하겠다 하면서 이제 주가가 한번 쭉 올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원에 BYC 이사회 의사록 열람과 이제 의사록 열람 신청을 법원에 신청을 했고, 이번에 이제 트러스톤 자산운용사에 이제 손을 들어주면서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지네들끼리 이제 가족 경영을 하면서 폐쇄적으로 이제 자회사도 이제 본인들 가족들 명의로 100% 지분으로 들고 있고, 본인들끼리 이제 내부 거래가 이렇게 일어났겠죠. 실제로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ESG 펀드 트러스톤 자산운용에서 이제 이사회에서 이제 의사록을 이제 들어보면서 그렇게 잘못된 폐쇄적인 경영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집어내고, 그리고 무상증자라든지, 그리고 지분 배당이라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가 부양을 할 수 있는 이제 경영 사항을 이제 회사 측이 요구를 해가지고 주가를 부양시키겠다. BYC에 억눌려 있는 이제 주가를 이제 부양시키겠다. 그런 의미죠.
제가 설명을 조금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아무튼 트러스턴 운용이 BYC의 대주주로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BYC의 주가를 끌어올리겠다 라는 의도로 보시면 됩니다. 조문원이라는 분도 슈퍼 개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트러스턴 자산 운용하고 같이 손잡아서 이제 BYC의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이제 법원에 이제 의사록 결정하고 의사록 오픈, 의사록 공개 이제 그런 신청도 하고 BYC 주가를 이제 끌어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지금 BYC의 주식 수를 보니까 62만 4,615주, 거기다가 77주 개인 주주, 소액 주주들 지분을 제외하고 대주주 지분으로만 77%가 잡혀 있고, 여기 또 우호 지분이 조문원 씨하고 우호 지분이 또 있다고 해요. 그게 한 뭐 합쳐서 한 10%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시중에 풀린 상장된 주식 수가 뭐 10몇 %밖에 되지 않을 것 같다. 굉장하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증시에 뭐 품절주, 그리고 뭐 M&A, 뭐 경영권 분쟁, 매각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가는 상황에서 이제 BYC 차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로 2021년도에 트러스턴 자산운용이 들어와서 이제 경영권 참여하겠다라고 한 뒤에 한번 크게 시세가 나왔지만은 쭉 조정을 받았다가 오랜만에 이제 몇 주 되지 않지만은 거래량을 띄우는 조금 이쁜 차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에 제가 영상에서 종목을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YTN이 잘 가고 있죠. YTN도 굉장히 그냥 YTN 같은 종목은 잘 가는 종목입니다. 딱 봤을 때 그냥 딱 잘 가는 종목이었죠. 그리고 YTN 관련된 종목으로 한국경제TV가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일단 한국경제TV가 YTN 그 지분 매각 관련해서 2등주로 꼽히고 있는데, 실제로 뭐 지분에서도 조금 지분 관계에서도 얽혀 있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한국경제TV를 들여다보면은 한국경제TV 시가총액 1670억 원에 요것도 지분이 많이 잡혀 있죠. 50, 65, 70, 77%, 78% 정도 잡혀있는 품절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재료도 좋습니다. YTN이라는 대장주가 있고, YTN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원하게 확실하게 상한가를 잠가버렸죠. 이틀 정도 윗꼬리를 달면서 한번 시동 걸었다가 3일차에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한국경제TV도 이런 부분 품절주에다가 재료 자체도 이제 지분 매각, 이제 회사 매각 관련된 재료도 같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국경제TV도 거래량 터진 걸로 봤을 때 주목해야 될 종목, 주목해야 될 품절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저희 위너스TV에서 저 포함해서 뭐 대표님, 이 팀장님, 김프로님 이렇게 포함해서 여러 전문가 분들이 종목 추천을 드리는데, 최대한 보는 관점은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은 종목들이 겹치지 않게 다른 섹터에서 이런 종목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오늘 품절주로 말씀드렸죠. BYC 그리고 한국경제TV 요거 요런 종목들 품절주 한번 잠궈버려 가지고 상승 시작하면 무섭습니다. 특히 BYC 같은 경우에는 이거 솔직히 한번 매수 들어가면은 팔기도 어렵겠지만은 한번 잠긴다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무서운 종목이 BYC가 아닐까 싶습니다. BYC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실제로 대주주들이 소액이긴 하지만 몇 주 안 되긴 하지만은 기존에 있는 대주주들이 지분을 늘리고 있다. 뭐 6월 달에도 그렇고 오늘 공시 뜬 것도 그렇고 지분을 조금씩 늘리고 있다. 지금 BYC 같은 경우에는 낮은 가격대가 아니죠. 그런데 지금 자리에서 지분을 늘리고 있다는 거 보면은 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상 테마불사 김팀장이었습니다. 또 뵙죠.